있지만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불만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 같이 놀자. 그리고 재밌게 놀자. 그리고 신나게 놀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정말로 중요하다. 사실 이제 MZ 세대 주제로 해서 이렇게 1박 2일 워크숍을 했었었고요. 이제 이번 17인 저자의 대부분은 워크숍에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사내에 있었던 이슈들을 끄집어내서 그 문제점, 원인, 해결 대안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MZ 익스피리언스 책을 이제 내게 됐습니다. 조직 소통에서 관련한 추진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뭐 유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회사마다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거의 비슷하던데 뭐 이런 내용들이 크게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인사 제도하고 조직 문화 뭐 크게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실태 조사를 올해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실제 뭐 MZ 세대 핵심 인재, 조직 문화, 핵심 인재 육성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좀 눈에 많이 좀 띄었었고요. 그리고 뭐 소통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이제 A는 B, 이제 개념적 정의를 이제 많이 하는데, HRD는, HRM은 뭐 이렇게 정의를 해봤거든요. HRD는 디테일이다. 왜냐하면 담당자의 관찰력과 세심한 터치가 성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HRD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퓨전 음식으로 표현한 분도 계시고, 이전하고 좀 더 사실 놀란 거는 HRM이 좀 약간, 그죠? 정형화된 부분이 있어서 좀 딱딱한데, 서비스라고 정의한 부분도 있고, 수다스러운 아줌마라고 정의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의 변화인 것 같아요. 또 HRM은 카멜레온이다. 이거 불과 한 5년 전에 아마 이런 정의 내리면 이렇게 내리진 않거든요. 또 공유할 것들이 보면, 이제 주요 이슈, 올해 주요 이슈가 보면, 조직 문화, 리더십, 계층 간 소통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별 갭 차이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비중 있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크게 이슈로 보면 성과를 내는 게 MZ세대라는 거에는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직률이 뭐 30에서 많게는 60%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MZ세대 특성에 대해서도 이때 이제 1박 2일 포럼에서 도출을 했었고요. 또 왜 지금 한국인가 책을 출간할 때도 가장 컸던 게 이제 속도였거든요. 속도. 그러니까 성과의 차이가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 굳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다는 얘기죠. 뭐 1.5배, 2배가 아니라. 그런 이유들로 보면 굉장히 스스로를 성장을 해서 끊임없이 도전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MZ, Z세대에 있고 또 많이 공감하겠지만 지금 MZ세대 이제 리더 역할을 해야 될 분 중에 굉장히 붙잡아야 될 리더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가려고 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보면 기존에 이제 그냥 뭐 Z세대라고 봐야 될까요? X세대로 보면 회사 안에 일이 있었던 게 일 안에 회사가 있고 관련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과도 내지만 그만큼 이직률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Z세대 관련해서 조용민, 김대경, 최유석 우리 제자님께서 발표를 하고 패널 토의 조용민, 조원규, 김대경, 그다음에 최유석, 홍규환 뭐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피리언스 시리즈를 계속 이제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하루하루 시작해서 A는 B시라고 해서 흔들자에서 책을 냈었고요. 올해 이제 17인인 저자가 MZ 익스피리언스를 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HRM, HRD, 그다음에 CEO 익스피리언스에서 뭐 이런 내용들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좀 더 뭔가 바람직한 내일의 방향을 정하고 어떠한 것들을 좀 더 챙겨야 될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하고 입사 지원서를 내고 사라지는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지원자들이 어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곧 사회에 나가는 첫 인상이 굉장히 잘못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정작 이제 면접 당일날 잠수 타는 감감무소식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자기 시간에만 소중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다 보면 신입사원도 필요하지만 약간의 경력자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뭔가를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경력사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맞춰달라. 그래서 이제 조건을 맞춰줘도 도망가는 혼비백상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들어와서 자기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내가 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도망가는 형이 있어요. 다 조건을 맞춰줘도. 그래서 열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의 역량을 좀 갈고 닦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큰 소리 뻥뻥 치고 허풍 치는 형이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뭔가 육성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허세보다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하는 회사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런 것들이 지원자들한테 많이 부족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왜 MZ세대들이 특별할까라는 관점에서 5가지를 저는 정리했었는데, 첫 번째는 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과와 보상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른 것 같고, 세 번째는 근무 환경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휴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기존 세대들과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꿈꾸는 것도 꼭 진급이 다는 아닌, 이런 5가지 항목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책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조용한 퇴사 현상이 있죠. quiet quitting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조직에서 몰입하지 못하고 몸은 회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바깥에 나가서 뭔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MZ세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우선, me first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것들이 좀 강한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퇴 문화가 가장 대표적인 이런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조기 은퇴를 해서 자기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MZ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욜로족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MZ세대의 특징은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 그 고민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그 리더와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 나이가 많은 구성원과 어린 구성원 사이에 협업이 약화되고 갈등이 발생하니까 계속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 가정이 있는 분들보다 가정이 없고 어린 분들이 먼저 조직을 떠나더라. 그럼 이 공백이 그냥 인수인계가 잘 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 공백으로 벙 뜨는 거죠. 그래서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까 고심해도 결국 인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무 공백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성과가 저하되고, 그리고 기업의 위기까지 도래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근데 갈등을 해소하고 이탈을 다시 유지로 돌리기 위해서 팩트, 그리고 저희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책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애자일. 아까 이제 K 특도에서 말씀하셨지만 빠른 조직이 살아남는다는 건 정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전감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조직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들도 정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리더들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였는데, 우리는 계약관계다, 가족이 아니다 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사회계약, 거래계약, 심리계약에 근거해서 계약관계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수직적 결정하더라도 수평적으로 성과를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보여드리는 이 카카오톡 내용은 저희 HR 담당자들이 모여있는 몇 개 단톡방 중에 하나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책에도 담겨 있지만 어제 열심히 새싹이들, 그러니까 이제 신입 직원들을 다독여 주려고 노력을 했고 성공은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참 큰 아직도 알코올 기운이 눈에 서려 있다. 이런 푸념 섞인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최근의 HR 트렌드로 보면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 브랜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리고 지금 MZ세대들은 이제 경력, 계속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을 한다. 발판을 삼아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오랫동안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직업 경험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N잡. 뒤에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MZ세대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N잡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품위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이 강화되고 또 조용한 대사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합리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워크에이션 어디든지도 일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 얘기고요. 결국 직원들이 이제 고객화됐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팩트 파인딩. 자, 앞에 사진을 보시면 6시가 되면 이제 흔한 풍경이 됐죠.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경영진의 입장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가버리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시까지 반드시 목표한 바를 끝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팩트를 먼저 보면은 먼저 전체 인구의 약간 절반가량이 이제 MZ세대가 됐습니다. 46.9%고요. 그리고 근로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해요. 창업하려는 의지보다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안정적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금 근로자 중에 10명 중 4명이 MZ세대입니다. 근속기간은 1.6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하려는 의도도 낮아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결국 이직까지, 퇴직까지 연결된다는 것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분포를 보시면 2010년하고 20년, 10년간의 차이에서 벌써 이렇게 MZ세대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머 이전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MZ세대까지를 포함했을 때 가장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가 많이 분포하는 세대가 MZ세대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창업이나 혹은 자기의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영위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근로소득을 통해서 먼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근로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추세를 우리 인구 전체 분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최근에 2017년부터 21년까지의 이제 임금 근로자 연령 추이를 봤을 때도 특이한 점은 50대 이상이 약간 근로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30대까지의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미묘하게 줄어요. 오히려 지금 보면 이제 약간 늘어나야 정상인데 미묘하게 줄어드는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쭉 2010년부터 21년까지 계속 미묘하게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40대, 50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은 40대가 최근에 가장 많이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일할 즈음에 직장을 떠나서 이제 계속 자기 사업을 한다거나 혹은 기업화가 되는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에는 담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사람인이나 여러 이제 채용 사이트에서 기업워커들을 위해서 플랫폼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최근 작년 반기보다 최근이 거의 2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를 우리가 또 숫자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통계청에서도 확인을 해봤을 때 근속 기간이 짧습니다. 불과 이제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는 1.6개월, 회사를 그만둔 사람의 경우에는 1.2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짧죠? 그리고 MZ세대에게, 특히 G세대에게 더 충격적인 응답을 받는데요. 3년 미만으로 근로하겠다라는 G세대가 무려 70.9% 나오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게 60% 이상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와 문화에서는 근무 시간, 아까 말씀드린 근로계약을 진수하는 근로 시간, 그리고 성과 평가 기준을 모르겠다. 또 회의도 혼자 결정하고 또 자기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서 이제 대면 근무, 특히 이제 프레젠티즘이라고 하는데 몸은 있으나 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보여주기 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일하는 걸 선호하는데 또 그러지 못한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업무 분장을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 아랫사람한테 쏠린다. 그리고 이제 불균형하게 분장이 된다라는 게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에서도 이제 텍스트를 중심으로 기록이 남도록 하면 좋은데 왜 계속 전화를 하고 앞에 와서 말로 해주길 바랐냐라는 좀 불만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리더들, 특히 이제 우리 경영진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MZ세대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어떤 가치를 우리 MZ세대에게 제안할 것인가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민의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MZ세대가 이제 조직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리더십, 납득할 수 없는 제도와 문화, 합의하지 않은 일하는 방식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만 먼저 드리고 이제 플랜 쪽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이죠. 과거의 HR 수레바퀴 모형은 이제 너무 오래된 모형이에요. 1970년대 나온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사관리가 그 직원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게 12가지를 좀 합축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앞뒤의 일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원 여정. 원래 우리가 고객 경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고객 앞에 고객을 직원으로 바꾸면 직원 경험이 됩니다. 그 직원 경험의 바탕에서 직원 여정에 따른 우리의 솔루션을 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 전부터 고용 중, 고용 후에 이런 솔루션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총 보상의 내용도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금전적 보상, 복리후생, 관계적 보상 이렇게 전에는 금전적 보상에 많이 치중했다면 지금은 이제 관계적 보상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해서 우리가 당신의 성장을 돕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많이 가치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동기부여 노하우에 대해서 썼는데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그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조직 문화를 다루는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씩만 일곱 가지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씩이라도 실천해보면은 그런 이제 고리에 고리를 물고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Z세대가 가슴 떨리는 조직, 자기 표현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 탐색 시스템, 접근 동기를 강화시켜서 좀 더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해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토크앤터크나 워크앤아웃, 뭐 비에 코치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가 교육 프로그램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험해 나가면서 조금 더 우리 조직에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그런 실험도 좀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XSD 어세스먼트인데요.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반드시 잘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과평가를 알려줘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러 번 알려주면 한 3번 정도 알려주면 조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결국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함께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전환 강강술래라는 브랜드를 1브랜드로 하고 있는 외식업체 경영팀에 있는 최요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브릿지 연결 방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저술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MZ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식업을 먼저 일단 MZ 세대들이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학교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찾아가야만 채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도 지금 전주대학교에 지금 채용 설명회를 제가 이제 다녀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MZ 세대를 어떻게 채용하느냐가 미래의 저희 회사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낀 세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말입니다. 뭐 사전적 의미로는 뭐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있는 세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감에서 오는 것처럼 이제 낀이라는 단어가 뭔가 왠지 모를 좀 억울함이 숨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브릿지 세대라는 말로 좀 순화해서 이제 가교로서 언어적 기능을 갖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브릿지 세대라는 말을 만들어서 그 책을 썼고요. 저는 실제로 브릿지 세대로서 회사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브릿지 세대는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세대를 MZ 세대 중에서도 사실 MZ답지 않은 MZ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MZ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들은 이제 Z 세대에 가까운 세대들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브릿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르죠. 이제 기성세대도 좀 이해를 하고, Z세대도 조금씩 이해를 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성세대와 젊은 Z세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적정선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최근에 회사에서 냈던 정책 중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년차 저희가 장기 근속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 단체 여행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을 코로나 상황이랑 이제 장기적으로 인력 차출이 어려움이 있어서 특급 호텔 숙박권으로 기준을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호캉스로 가족분들과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오셔라라는 좋은 취지로 시행을 했던 건데, MZ 세대들은 분명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호캉스라는 문화에도 굉장히 친숙한 세대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고연령대 분들은 이렇게 호텔 숙박권을 드리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숙박권을 자기 동료한테 그냥 줘버리거나, 생각보다 가족들과 호캉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가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두를 이제 만족시킬 만한 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좀 느끼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이제 상사와의 갈등 순위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관성 없는 업무 지시가 6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이제 MZ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소중하게 쓰이고 이제 회사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많이 바쁘시죠. 그래서 사실 설명을 많이 해주지를 못하십니다. 이거 해와 이렇게 하시고 결과물 가져갔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나?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나 이제 상황에 대해서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큰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상에서 MZ 세대들의 얘기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브릿지 세대가 MZ 세대와 이제 기성 세대 간에서 가교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기성 세대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으로 좀 이해를 시키는 게 브릿지 세대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역할을 잘 했을 때 이제 MZ 세대들이 회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장기 근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바로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에는 총 4분이 같이 참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단 나와 주시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편하게 예. 마이크를 드릴게요. 우선 오늘 그 패널 네 분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까 발표했던 코니카 미놀타의 영업본부장 조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패널들 각자 자기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우리 최소님부터. 네, 방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주식회사 전환이라는 그 식품 외식 기업에 다니고 있는 최요섭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옆으로 좀 넘겨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DA그룹에서 PCM 파트를 맡고 있는 조원규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전설치 전문기업 마이스터즈의 CHO 담당하고 있는 김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반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홍규원입니다. 필러 코칭 센터 대표 코치 홍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크게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요, MZ세대가 조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탈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이탈하는 MZ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조직 안으로 몰입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중간에서 우리 김 PD님께서 내용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또 보고 또 의견을 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앉아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직률에 관련된 부분 아까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30%에서 60%가 1년 2개월 평균 그렇게 된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3년 미만의 직장에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이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누구부터 편하게? 오케이, 우리 김대경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편하게. 네. 일단 저희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직해서 오시는 분들, 일단 경력직이죠. 경력직은 사실 조직에 핏하냐 아니냐, 조직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능력은 좀 검증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직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조직 안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능력이 혹은 이제 조직에 맞지 않아서 떠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서 가시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능력보다 오히려 조직에 적응 못해서 떠나는 사례를 좀 줄이는 게 우리 쪽에 조금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무조건 나쁘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있다가 더 좋은 기회를 만나서 가시면 좀 축하해 드릴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조직마다 또 업종마다 약간씩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 얘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원규님께서. 예. 이직해서 오는 사람들과 이직해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적인 거는 그들 모두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직하는 사람이나 이직해서 오는 사람이나 다 자기 합리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직해서 온 사람들 때문에 조직에 가끔 가다가 활력소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통적인 거지만 어쨌든 이직을 하게 되면 업무에 지연이 생기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비용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심각한 이유이죠. 그래서 그 MZ 세대들이 이제 공통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이직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에게는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아니면 내 또래만 하더라도 이직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함부로 이직을 못한다. 왜 그러냐면 나한테 짊어진 경제적 짐이 무척이나 컸기 때문에 내가 이직해서 경제적으로 불안해지면 가족도 불안해지고 심지어는 내 새끼들도 어려워진다. 근데 이제 MZ세대들은 그게 아니죠. MZ세대들은 자기의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괜찮게 사시던, 그래서 잘 교육받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부모들이 있고, 반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그 일이 아니다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과감하게 갈 수 있는 세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직해서 오는 사람들과 이직해서 가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까 발표했던 것처럼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가 결국은 관리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최혜섭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보에 밝은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원티드, 뭐 채용 사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요즘 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보의 폭풍에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다더라, 여기는 이렇고 좀 더 좋다더라. 그래서 옮길 수 있는 환경이 일단 너무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옮기면 이제 뭐 채용 그 축하금 뭐 이런 혜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 지금 있지 않아도 다른 회사 가면 내가 너무 좋은 혜택이 너무 많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기성세대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분들 연령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MZ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타트업으로 많이 찾아가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에 좀 지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오히려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또래들끼리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환경을 좀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는 인정받는 거, 이런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큰 세대가 MZ세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는 거다라는 것들로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직을 저희가 하다 보면 그 조직 안에서는 그 직원들을 키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렇다면 이직으로 인해서 조직에 주는 긍정적 요소하고 부정적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혜섭님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부정적 요소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원래 저희 회사에 다니셨던 분이 퇴사하고 이제 다른 회사에 가십니다. 거기서 한 2, 3년 정도 경력을 쌓으시고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이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우리 같이 또 다시 한번 일해보자. 이렇게 해서 왔더니 직급이 한 단계 점프업이 되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장기 근속했던 직원들이 갑자기 그 직급이 역전이 돼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거에 이제 염증을 느껴서 퇴사한 직원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점프업 해나가는 과정이 그 장기 근속을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이직을 하면 뭐 직급 상승도 있고 임금 상승도 있고 되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 그런 게 지금 조직에 나쁜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모든 기업에 근데 주식회사 전환은 좋은 것 같아요.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받아준다는 게 좋은 기업 문화를 갖고 상당히 잘 있어가지고. 받아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기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조직에 주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은 나갈 사람이 나갈 때 얘를 내 보내야 되는데 네. 자를 수는 없고
근데 알아서 나가주는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왜냐면 한 사람의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다수의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신입사원이고 뭐 입사한 얼마 안 됐던 사람이 몰라도 그 사람이 팀장이다, 어쨌든 중앙관리자급이다, 그런데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회사의 조직 차원에서 마이너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알아서 나가주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나, 부정적인 요소는 프로젝트가 단절되는 경우,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미쳐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는데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야 뭐 어쨌든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건 좋긴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보는 경우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한 거 잠깐만 마이크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조직에서 여러분들 방금 나가야 할 사람이 나갔다 그랬는데요. 그럼 한번 여쭙고 싶은데 조직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쨌든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윤이잖아요. 우리가 MZ세대 익스페리언스라고 이야기하지만 MZ세대한테 어쨌든 좋은 조건으로 달래고 그다음에 뭘 맛있는 것도 사주고 회식도 잘 시켜주는, 그게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자선단체가 아니고 잘 키워서 이 친구가 회사에 돈을 벌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아닌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의외로 말에 대한 파워가 굉장히 많아서 긍정적인 친구들조차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한두 번 가지고는 그 사람을 못 자르죠. 근데 그것이 조직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나타날 때이거나 조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방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이 나가야 되지 방해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100% 이해는 못했지만 사실 최근에 아까 김대경님이 발표한 자료 보시면 40대가 가장 퇴사율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4호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40대 일찍 떠나야 되는 것들. 근데 그분들이 실제 조직에 이익을 적게 주는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퇴직하는 것들을 보면 3년 미만에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육성에서 뭔가 회사에 기여를 할 때는 사실 그때부터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견은 서로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다음 우리 김대경님. 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경영진의 관점, 하나는 MZ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MZ세대의 관점에서는 이직이 조직에 주는 영향보다 본인의 이익이 더 먼저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가셔서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아까 최 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는 케이스도 저도 들어봤거든요. 또 받아주기도 하고, 인력이 워낙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줬을 때 좀 더 큰 기업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더 높은 직급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이제 맹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극복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단발적으로 또 좋은 조직으로 간다고 하면은 축하해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연속적으로 다수가 한 번에 나가버리는 케이스들도 꽤 많거든요. 특히 창업을 한다고 하나의 팀을 모조리 다 가져가 버리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본인이 창업하는 것도 그런데 이직하는 회사가 특히 저희처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 3년 동안 열심히 키워놨더니 이제 어떤 하나의 대기업에서 한 팀을 줄 테니 모조리 데려와라. 네, 이렇게 빼앗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는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리고 뭐 사업이 하나 휘청거릴 만큼의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조짐을 좀 미리 감지하려면 우리도 업계에서 어느 정도 계속 네트워크도 잘 하고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좀 전략들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단발적으로 저가 좀 좋은 곳으로 갈 때는 축하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MZ 입장 출구 전략인데 그런 것들도 좀 웰페어를 잘해서 잘 가라. 해서 좀 기업 이미지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 속마음은 그렇진 않잖아요.
네가 가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좀 양쪽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그 딱 중간점을 찾자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되 이 경영진도 MZ 세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좀 뒤에서 충분히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키려는 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참가자 질문거리 하나 던져도 될까요? 네네 주시죠. 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런 이직에 의해 특히 중간 계층, 이제 과장 대리죠. 이런 중간 계층의 이직의 경우 인수인계나 업무 노하우에 전수가 제대로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죠. 이런 상황에 현업에서는 이직을 감안해서 1.5배수 정도의 인원 채용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HR에서는 이직을 감안한 업무 프로세스, 또 시스템 보완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혹시 좀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장 경험이 많으신 우리 주원규님께서 뭐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이직으로 인한 조직에 주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정보 유출이나 경쟁사로 인력이 유출되는 곳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은 그 조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인력을 더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인한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은 하지만 호스트 입장에서는 낭비일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은 이직과 관련돼서 두 가지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암묵적 사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은 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조직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어디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회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본인 스스로도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고 생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부지만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 사실은 그런 분들은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은 안 가고 꼭 이직하는 사람 보면 능력 있고 그리고 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픔 때문에 결국은 그 조직에 적합한 인력을 사실은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 활성화나 조직 몰입이나 사실은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고액의 연봉 제시나 개별 성과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될 인력을 잡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노력들이, 그러니까 방금 아까 그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악이긴 하지만 그래도 HR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조직의 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로가 더 위험하지 1.2배를 확보를 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HR 담당자한테는 어떻게 하든 조직을 활성화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어떤 생존 고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우리 패널들 말고 다른 분들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줌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마이크 쪽 넘겨주시고 그 사이에 우리 이영훈님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영훈님 마이크 켜시고요. 네, 이용우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제가 해제 요청 드릴게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뭐 지금 잘 듣고 있는데 혹시 제가 네. 뭐 질문 던진 게 있어서 그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의견 한번 주시면 돼요. 의견이요? 네. 지금 뭐 MZ 세대라든지 아니면 뭐 X 세대를 표현하는 그 표현만 그 단어만 삭제하면은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의 문제하고 흡사 비슷하게 그 정도나 어떤 그런 숫자상에만 차 있을 뿐이지 반복되는구나. 반복되는 대신에 잠깐 듣다 보니까 이제 조직의 어떤 그 모럴 해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법적인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어떤 그런 무력화된 상태인가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조직은 나름대로 어떤 인력 유치라든지 어떤 그런 비용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별인들에게 대응을 못하는 건지 사실 저는 이제 뭐 기업에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관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주로 이제 리더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조직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기업에서 그런 부분을 맡고 있는 분들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없는가? 그 실제로 누출됐을 때라든지 저는 그게 잠깐 의구심이 들었어요. 일단 마이크를 넘겨줬기 때문에 일단 이제 있는 대로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자기소개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 네.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SK에 근무하는 박동국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까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 부사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또 의견이 하나 있어서 발언을 드리고자 자리했습니다. 과거에 KM이라는 부분이 많이 이제 연구 발표되고 조직에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시점에는 IT 기술이 또 따라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KM에 대한 비관적인 얘기들이 또 많이 흘러나왔었죠. 최근에 MZ세대들이 활용하는 IT 단말이나 이런 부분, 지금 이제 에코 세대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세대들이 또 밑에 올라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KM이 다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웬만한 대기업에서는 정말 날리지 매니지먼트를 잘 하고 있어요. 컨플런스나 지라, 그 다음에 노션, 이런 협업 툴을 이용해서 이미 실리콘밸리부터 해가지고 파급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KM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이 좀 힘쓴다면 잉여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누군가 이직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다음 사람이 와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노낙하 교수의 우리 SECI 모델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터 엥게 조직 학습 이론을 통해서 학습 조직을 좀 조직 내부에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박동국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식관리 시스템 같은 거 최근에 이제 IT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각 조직에서 각 기업에서 정보 보안이라든가 정보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1.5배 인력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으로 정리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직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 패널들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직은 좋다 나쁘다를 좀 딱 선짓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결국 MZ세대의 이직이 조직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또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또 기존 조직 멤버들의 이직도 분명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직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협업 툴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가시더라도 예전에는 뭐 수십 장의 인수인계서를 써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어느 폴드에 뭐가 있다 정도만 알려주면 되거든요. 혹은 아직 입력하지 않은 정보가 뭔지만 알려주면 바로 나가도 전혀 업무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인력을 소싱하는 어려움만 조금 더 있을 뿐이지 사실 업무 연속성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업무 연속성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인수인계가 잘 됐다는 가정하에 저희는 사실 환영하는 측면이 덜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시면 저희 고객이 됩니다. 좋은 전략이시네요. 네, 저희 고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좀 많은 이득을 보지 않았나. 네, 그런 홍 의원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예. 그건 개인 기업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면접을 어떤 예를 들어 같은 어떠한 직무에 수십 명을 놓고 때로는 수백 명을 놓고 면접 보는 이유는 지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KM의 문제는 지식을 쌓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사람이 했던 업무를 쌓는 공간, 때로는 ERP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KM이라는 시스템이 있겠지만 그 지식을 쌓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업무적인 역량과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아무리 지식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직은 100% 손해입니다. 그래서 HR과 HRD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여사님 의견.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직이 발생을 하면 누군가 새로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새로 오신 분이 기존에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가지고 있던 좋은 정책들을 시행착오 없이 도입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기업 입장에서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이제 그 헤드헌터 유니코 서치의 CFO를 지냈던 우리 정홍선 상무님도 계시는데요. 이직과 관련된 부분을 좋고 나쁘다의 개념으로 하는 때가 이제는 좀 지나고 아까 우리 계약 관계 얘기했듯이 이제는 우리도 근무와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계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이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서 접근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그냥 한 가족이고 한 팀원이고 막 이런 개념으로 막 접근했다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와 나는 철저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약을 한 그 계약자고 그 계약을 이행을 하기 위한 파트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인식의 전환도 해야 되고 그렇게 바뀐다면 계약 관계는 늘상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그 네 분의 패널 의견을 보면 이직은 긍정적인 게 한 75%,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게 25% 정도 되는데 이제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제가 생겼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아니, 이진정 이사님, 네, 마이크 키시고, 네. 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경신의 인사총무팀의 이진정 이사입니다. 저도 이직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 인력 유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노하우도 유출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그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OEM 회사다 보니까 B2B 회사거든요. B2C가 아니고 조직 문화가 상당히 조금 좀 보수적이고 경직된 이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산업도 그 진흥화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이제 많이 채용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이직도 많긴 하지만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벤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 회사 조직 문화보다는 좀 소프트한 이런 데서 많이 근무를 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복장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저희 제조업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좀 그런 그런 어떤 느낌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조직 문화도 좀 변해야겠다. 좀 자유롭고 좀 소프트하게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전파가 되면서 약간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직을 전체적으로 저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직 문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유병선 실제 또 경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원님 아, 예. 계신데, 네. 오늘 참 재미있는 날이네요. 저도 고민이 좀 많은데, 저는 크리니티 대표로 지금 25년 차 오늘이 첫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28일 날 행사를 했거든요, 사실은. 저 물어보니까 4일 날 할까요? 28일 날 할까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보통 하면은 한 3시 반쯤 시작해서 늦어도 7시 전에 끝내야 돼요. 요새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 민지 세대들, 민준이들,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진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서 좀 단초가 좀 나왔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거든요. 제발 듀얼로 일하자. 시스템이 일하게 하자. 요새는 협업 툴이 좋아서 시스템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 툴들이 일하게 해야 되지 왜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냐. 뭐 서비스 회사들 다 비슷합니다. 업무 절차라든가 일정이 다 비슷해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지금 보면은 전략 중심으로 해서 비즈데브옵스 조직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애자일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쪽에 밸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애자일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은 장기 휴가 다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양쪽 팀장이 한 5명씩 끌고 이끌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600개의 고객사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여성 팀장들이에요. 애 낳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둘이 페어만 잘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금 느낌을 좀 받고, 저는 사실 이 HR 쪽 모임에 지금 한 5년째 출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이 MZ 세대가 능력을 발휘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인내력은 좀 떨어져요. 근데 저도 우리 집에 제가 애가 3씩이나 있는데 다 MZ 세대들이거든요. 그 친구들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은 우리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패널들 얘기하시는데 좀 위험스러워 보이는 게 뭐냐면은 회사의 입장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아, 정말 왜 그러냐면은 요번에 좀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사태가 난 이유가 리더십 문제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안전지대를 만들어주고 그 안전지대를 토대로 해서 내가 성장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은 다들 성장을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예. 제가 오늘 좀 말씀 좀 길게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넘기는 김에 우리 또 실제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우리 유 교수님께 유 교수님. 네, 한 말씀. 네, 과거하고는 요즘하고는 상당히 많이 좀 틀려졌구나 하는 거를 좀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정말 과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또 이게 몇 년마다 또 생각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틀리고 해가지고 아주 그 참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렇게 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좀 저희 같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뭐 저희는 학교에서도 꼰대 교수라고 이제 뭐 이렇게 말들을 듣고 다니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 사상의 차이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좀 큰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인사관리 하시는 데는 참 진짜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이직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진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전혀 예측이 좀 안 되는 뭐 그런 사안이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뭐 과거에도 이직이 지금 다 있어 왔고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는 뭐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요즘에 실제로 그렇게 이직을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지 우리 경제가 요즘에 상당히 그래도 뭐 좀 침체기고 어려운데 인력 구하는 게 어느 정도 어려운지는 우리 여기 이제 현장에 계신 실무에 계신 분들이 한번 그런 건 좀 느낄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경력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뭐 파릇파릇하게 이제 학교를 막 졸업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이죠. 아직 너무 지금 이제
취업이 지금 어렵다 하는 것 때문에 그 과연 어떻게 경력 개발을 본인이 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대기업 내지는 진짜 유명 기업 위주로만 지금 들어가는, 그리고 뭐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뭐 채용 면접관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금 전부 다 이 안정적인 직장 위주로 지금 나가는 그런 추세가 더 과거보다 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좀 안정적인 거를 원하는 추세도 MZ 세대의 하나의 큰 또 축이라고 지금 보이는데, 일반 사기업에 이제 계신 분들, 여기 이제 우리 뭐 책을 쓰시고 계시고 이제 오늘 패널 하신 분들은 이제 사기업에서의 이제 그런 생리를 가지고 이제 계신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공무원 내지는 공공기관 선호 현상, 그런 분들은 한번 또 들어가면은 또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지금 꽤 있는데요. 저는 이제 솔직히 요즘 이제 MZ세대가 될수록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정말 좀 앞으로 좀 창의적이고 좀 이렇게 건설적인 그리고 발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사기업 위주로 이렇게 많이 좀 이 신입사원, 소위 그 대학 졸업생들이 그렇게 지금 선호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좀 상당히 많고 해서 저조차도 지금 현재는 과연 개념 정립을 우리 MZ세대의 과연 인생관, 직업관은 어떻게 될 건가, 과연 뭐가 정답인지는 아직 조금 알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 좀 패널 분들께서 한번 좀 답을 한번 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요 질문 삼아서 그렇게 좀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거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다면 지금은 평생 직업의 개념이 생성이 됐던 시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성세대들은 한 회사를 들어가면 끝까지 다녀야 되는 것들로 이해되지만, 지금 세대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 아까 우리 그 부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파트타임머제를 선호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고, 의외로 계약직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것들이 요즘의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직에 관한 얘기만 했는데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한마디씩만 해갖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주제 이제 조직 몰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조직 몰입을 위해서 혹시 직원들의 조직 몰입을 위한 활동들이 있는지, 이거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분은 기존 직원들의 동기부를 위해서 그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왜냐하면 MZ세대에 포커스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기존 세대들이 또 터부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분은 조직 몰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김대경님부터 그러면 주제 하나만 잡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동기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갖고 있거든요. 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에는 해외 주재원으로 가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기회니까 내가 이 기회에 회사 돈으로 해외 나가서 기회를 한번 경력을 쌓아보겠다, 퀀텀 점프 해보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해외 주재원에 발탁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그냥 이제 해외에서 좀 많은 리스크들도 있겠지만, 그 해외 주재원이 이제 자기의 경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피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무조건 경력 성장이 동기부여냐? 그것도 아니고요. 또 급여를 많이 주는 게 동기부여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정만 잘해주는 게 동기부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 회사의 조직 구성원들이 원하는 동기부여가 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 이제 뭐 HR 담당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주고 그들이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서 더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더니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돈이 더 덜 들어요. 그들에게 일정 예산을 주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를 스스로 해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좋았던 점은 그렇게 자기가 만든 이벤트 프로그램을 자기 팀이 아니라 다른 팀까지 다 와서 함께 어울리게 했더니 오히려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 것보다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한번 시도해 보십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분 다른 주제로. 저는 조직 몰입을 위한 활동 중에서 저희 지금 동아리 활동 저희는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축구 동호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내 동호회로 이제 젊은 이제 남자 직원들이 많이 모이긴 했었고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모여서 저희는 현장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퇴근 시간이 뭐 10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금요일 날 한 12시쯤 모여서 새벽 2시까지 운동을 하는데도 그 시간까지 하는데도 직원들이 30명씩 모여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운동 2시간씩 하면서 이제 저희는 전별로 교류의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때 많이 친해지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지점 어떠냐 이런 의견 공유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런 관계들이 좀 잘 유지가 되는 게 좀 조직 몰입을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 성과에 이거를 반드시 이제 지금 기업들이 MZ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좋은 인재를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조직 몰입은 다른 말로 충성도잖아요. 충성도. 어떻게 충성시킬 수 있을까 조직 내에서. 그러면 공정과 자유를 성과를 통해서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기 부사장님께서. 예. 저도 이제 조직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근데 요즘은 이제 조직 몰입하던 것들을 조직이 이제 직무 몰입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결국은 직무 몰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일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은 때로는 상사도 방해하고, 때로는 조직의 어떤 행사도 방해하고, 때로는 나하고 무관한 데 와서 업무 부탁을 해오는 동료들도 다 그 조직 몰입 내지는 직무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작용을 할 거라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그 MZ세대 책을 쓰면서 가장 커다랬던 것들은 개인의 어떤 그 몰입은 좋은데 회사의 발전을 위한 몰입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는 회사 경영 전체를 바라보고 조직 차원에서의 뭔가를 해야 되는데 MZ세대들의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이 조직의 성과보다는 개인의 성과, 개인의 발전, 그리고 자신의 성과, 자기의 직문 중심의 이런 형태들이 결국은 조직의 어떤 형태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엮어서 전체 조직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조직 문화 활동의 하나로 나타나는 형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생기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멘토와 멘티들을 만들어서 좀 엮어서라도 성과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은 주니어 보드를 만들어서 CEO와 엮어서 뭘 성과를 만들어낼까? 어떻게든 그 경영층과 아래층에 있는 소통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성과로 엮어볼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목표를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직 몰입하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서 보면 스스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정과 자유를 통해서 뭔가 성과가 확실하게
평가로서 이어진다면 조직 몰입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신 소통을 통해서 실제로 성과를 경험함으로써 뭔가 조직 몰입이 높여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좋은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우리 수고하신 네 분의 패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뭐 발언 마이크가 필요하신 분 또는 줌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또 마이크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 네, 마이크 자유롭게 켜고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너무 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직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앞서서 젊은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지금 현재의 추세다라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아까 이제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이직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정보가 많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굳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용히 알아서 그냥 행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왜 한국에 이렇게 이직이 많이 변화가 됐느냐, 이제 이거를 그냥 현장에 있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직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그러면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이직이 활발하냐? 제가 최근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글로벌로 굉장히 큰 서치펌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클 페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페이지 그룹이라고 하는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010년도에 한국에 진출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지사를 설치를 했거든요. 2010년도에 왜 안 들어왔냐라고 제가 이제 그때 물어봤을 때 그때 한국 시장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채용에 있어서 미성숙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숙됐기 때문에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이직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진영 이사님 또 저자로서도 참여하시고 또 포럼의 참가자로 멀리 저 송도에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뭐 소감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생각해낸 말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직 관련해서 이제 그 다른 HR 쪽 그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가려는 사람들의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하지 말고 우리 조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남아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조직의 강점을 활성화하는 것 방법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사례가 저희 회사는 이제 제 나름은 이제 괜찮은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중간 허리 계층 인원들이 이제 대기업들 많이 갑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삼성, LG, SK 이런 데 가는데 동시에 같은 직무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현업의 이제 팀장이 이직을 이제 면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 친구는 이직을 결심하게 됐고 한 친구는 남아 있어요. 예, 같은 합격을 했는데 왜 남아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가는 사람들보다도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이 남아 있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마무리해야겠죠? 뭐 벌써 1시간 반이어서 이 모임은 이제 한국 HR 포럼에서 쭉 끌어왔지만 이제 한국 HR 협회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노동부에 이제 사단법인 인가 신청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 한국 HR 협회의 지금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조원규 부회장님, 네, 포럼 제 161회 포럼 마지막 클로징 멘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또 9시를 넘기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띠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발표를 해주신 세 분, 그리고 이렇게 사회도 봐주시고 패널로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교수님, 대표님 이렇게 또 같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또 책을 잘 만들어 주신 출판사 대표님까지 참여하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160회 이상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아마도 이 관심, 그리고 끊임없이 참여해 주시는 열정, 그리고 이 열정을 뒷받침해 주는 우리 김기진 대표의 끊임없는 또 헌신,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김기진 대표가 잠깐 소개했는데 저희 협회가 이제 그 사단법인으로 공식적으로 발족을 하고자 이사진 발기인 만들어서 참여를 했고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실한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HR 쪽에 계시는 분들이 내 노후에 어디 가서 놀지? 그러면 이제 이런 사단법인에 와서 같이 저희랑 같이 조인해서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같이 저희 노후를 같이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161회 한국 HR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계신 분들 채팅방에 그래도 클로징 인사 주시고 마이크를 켜신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인사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